자, 안녕하세요. 이어서 26과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영상이요. 지금 인터넷에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를까봐 제가 간단하게 저는 학원 강사 강남 파고다에서 일하고 있고요. 요 교재의 이름은 신화공 토익 850 단기 완성 우측에 나오죠. 그 교재 무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용 괜찮다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무료도 이제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총 47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단어는 학생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강의를 들어본 적 없는 친구들은 잘 이해 못하고요. 또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도 대충 기억하고 있어요.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명사절 that, 뭐 what, 뭐 그 정도 대충 정말 시원하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을 별로 못 봤어요. 좀 고득점인데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설명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특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자, 일단은 명사절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잠깐 보면 명사절.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이론을 먼저 잠깐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명사절은요. 명사와 절이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죠? 절은 뭐냐면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 절은 주어 동사. 이제 어떨 때는 주어 동사가 문장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절이라고 하느냐?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지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으면 그 각각의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인데 그럼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명사처럼 행동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명사처럼 행동한다는 소리는 명사의 그 기능 세 가지가 딱 들어와야죠. 명사는 일단은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요. 목적어가 두 종류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게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그냥 동사, 이른바 타동사의 목적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요 명사가 할 수 있는데 명사절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주어 자리부터 생각해야죠. 주어라는 것은 동사 앞이 주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 자리에 주어 대신에 뭐가 들어올 수 있는 명사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타동사의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죠. 이 자리가 명사 자리인데 그래서 타동사 뒤에 뭐가 올 수 있다는 소리냐면 명사절이 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건 뭐냐면 전치사 뒤에도 명사절이 올 수 있다는 소리고 보어라는 것은 주어가 이렇게 있는데 주어 다음에 비동사 같은 게 있고 나서 여기에 명사가 오게 되면 이게 주어랑 같은 관계가 되면서 동격의 관계라고 해서 보어라고 하거든요. I am a boy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 명사절도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는 뭐냐? 명사절 접속사는요. 명사절을 맨 앞에서 딱 이끌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만큼을 싹 다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그 명사절의 맨 앞부분을 이끄는 게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겠죠. 명사절 접속사의 SV. 이것도 명사절 접속사의 SV.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명사절 접속사의 SV. 그럼 이제 다 이제 끝난 거야.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교재를 보면서 얘기할 건데 명사절 접속사 자리 잡속사래 접속사 자리가 되는 거죠. 명사절 접속사는 이런 자리에 밑줄이 거 있을 때 명사절 접속사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예문 볼게요. 순서는 좀 바뀌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교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요 타동사 명사절 요게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데 요거를 좀 필기 노트를 좀 작게 이제 만들어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장을 갔어요. 딱 봤더니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이 동사가 생소해. 처음 보는 동사야,
혹은 영어의 99%에 해당되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뭐뭐를 발표하다. 그죠? 이렇게 타동사 뒤에 다시 한번 밑줄 있고 주어 동사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요 필기 노트의 모양을 보시면 타동사의 밑줄에 주어 동사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명사절 접속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명사절 접속사인가 따져주면 되는 건데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because를 답을 하게 되면 싹 다 부사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탈락되고요. 대시 명사절 접속사죠. 대시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명사절 접속사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that, what, whether 그 다음에 뭐 각종 의문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자,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명사절 접속사 자리다. 아, 이게 순서가 요게 더 우선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네. 그럼 요것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럼 보세요. 한 가지 띄워볼게.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명사. regardless of가 전치사거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럼 이거는 명사절 접속사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whether가 명사절 접속사고 and는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whether부터 맨 뒤에가 다 명사절이 not까지가 명사절이 돼서 regardless of whether you like it or not까지가 전치사와 명사절의 덩어리 즉 전명구라는 게 되는 거. 다 수식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명사절 접속사가 오고 주어 동사 오고 동사가 나오는 요 패턴이고요. 이렇게 되면 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이 싹 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주어. 그래서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게 되면 이때 빈칸은 명사절 접속사 자리고요. 명사절 접속사는 what이죠. although가 오게 되면 although부터 그 절이 부사처럼 바뀌게 돼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동사 뒤에도 명사절이 올 수가 있게 되는데 where our annual workshop will be held는 우리의 연례 워크샵이 어디서 열리는지 혹은 열리는 장소, 선행사 생략돼서 그렇게 볼 수 있거든. 열리는 장소하고 호텔이 열리는 장소 이렇게 동격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명사절 접속사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사절 접속사 자리를 좀 알게 되면 그동안 이런 네 문제를 풀 때 오로지 해석에 의존하거나 혹은 해석을 해도 잘 못 풀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해석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고 명사절의 개념과 명사절 접속사가 뭐가 있는지와 명사절 접속사 자리를 이해하면 해석 없이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좀 어려운 설명이라서 여러 차례 반복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명사절끼리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이런 명사절 접속사 자리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명사절 접속사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대시 올 때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이 완전한데 what이 올 때는 그 다음에 불완전해요. 여기 his girlfriend wan이 돼서 목적어 빠졌죠? 그렇지만 대시 올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제대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으로 that과 what을 구분해 줄 수가 있고 제가 이걸 이제 좀 수업 때는 재미를 뭐 있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있으니까 오버 액션을 합니다. 막 뒤에 절이 완전하니까 됐어. 됐을 써야지. 완전하니까 됐어. 근데 이제 불완전하면 와 하면 뭐 이렇게 완전하니까 됐어. 불완전 와 하고 이거 몇 번 하면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거 하면 좀 재밌어하는 친구 있어. 저는 뭐 무반응으로 그냥 진짜 와 이번 달에 수강생 중에 진짜 반응을 진짜 1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 진짜. 그다 정말 걔 뇌 속으로 진짜 들어가고 싶었어. 도대체 저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 재미를 느낄까? 아, 하나 뭐 얘기했는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뭐 오늘 되게 옷차림이 달라졌는데 누구 만나러 가니? 뭐 이랬더니 갑자기 재밌어요. 난 전혀 왜 그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재미 하나도 없어 하더니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 대과 왓을 구분하는 거고요. 좀 무난하게 이건 할 수 있을 거고 웨더부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행히 웨더 다음에 이렇게 오와 같은 선택적 표현이 붙으면 이러면 좀 쉬워져요. 오와 떴으면 쉽게 웨더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whether 다음에 또 완전하기 때문에도 what을 제낄 수가 있고요. 자, 문제는 요거야. 3번. 3번은 좀 여러분 별표 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whether하고 that도 둘 다 완전한데 오화 부분이 생략돼 버리면 이제 that과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뒤쪽만 봐서는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동사를 봐주는 게 핵심인데 보통 물어보다 뭐 I'd like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저거는 ask 뭐 ask라던가 wonder 혹은 뭐 would like to know 알기를 원한다. 이런 거는 좀 불확정적인 그런 말들이거든. 그런 게 올 때는 이제 ask가 오는데요. 또 확정적인 말들이 있어요. 게다가 ask는 저거는 또 요구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뒤쪽에 이제 could나 should가 아니 could 대신에 should가 있거나 생략이 되면서 그럴 때는 that을 답으로 할 수 있는데 다시 답이어야 하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물어보다의 뜻이니까 ask or would like to know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이제 ask를 가지면 되고 that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확정적인 느낌의 동사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것을 교재에는 제가 안 적었지만 생말 예제라는 동사들이 있어요. 생말 예제, 생각하다, 말하다, 예측하다, 제안하다 계열의 동사들이 왔을 때는 주로 이거는 that SV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게. 근데 이쪽 말고 이제 명사 어휘 편에서 that SV를 좋아하는 동사들 해서 정리를 제가 따로 해놨습니다. 그때 어휘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whether까지 같이 집어넣고 뭐 외워보자면 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친구가 식사가 떨어졌다 미안하다 대신 떡이라도 500개 줄게 그랬더니 뭐야 500개 완전해 완전하니까 됐어 떡 500개 완전하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친구가 완전한데도 자꾸 준다는 거야. 아니 완전한데 왜 더 준다고 그래 왜 더 준다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막상 500개를 받아서 먹었는데 순식간에 5개밖에 안 남았다. 떡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불완전했던 거죠. 부족했던 거죠. 와 하면서 깜짝 놀라. 뭐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의문사끼리 구분하는 건데 의문사는 여러분들이 무지 헷갈려 합니다.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의문사는 말 그대로 뭐 무엇, 누구, 왜, 어떻게 이런 의문사인데 그게 왜 다시 또 명사절이에요. 잘 보세요. What should I wear?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이거 의문 대명사 맞아요. 근데 저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들어봤죠? I don't know, 뭐 I know 이런 데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되면 이제 도치가 풀립니다. 그래서 I should로 바뀌는 현상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what은 물론 의문사의 뜻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무엇을 이라는 뜻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것은 의문문이 아닙니다.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는 평서문이죠. 마침표로 딱 끝났잖아요. 그리고 what은요 의문사의 기능과 의미는 갖고 있지만서도 이 문장에서 품사는 접속사로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동사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접속사는 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혹은 등위상관 접속사냐. 얘는 no라는 동사의 이 부분이 싹 다 뭐가 되고 있냐면 목적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니까 곧 명사잖아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공식 명칭을 좀 더 정확히 해보자면 의문 대명사 출신의 명사절 접속사 이게 제일 좋죠. 깔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들은 what뿐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명사절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서 시험에서 의문 대명사 who, whom, which, what 집어넣을래, 의문 부사 집어넣을래, 의문 형용사 집어넣을래 라고. 근데 이 2개는 조심해야 돼요. what은 의문 대명사도 되고 의문 형용사도 되니까 요거 뭐 집어넣을래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의문사의 구조적 역할 이게 문법으로 푼다고 합니다. 이것도 확인해 줌과 동시에 또 해석으로 풀리는 해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의문사의 구조적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who라는 말의 구조적 역할이 뭘까 잘 생각해보세요. who는 주어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who가 올 때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온다는 성격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y가 왔을 때는 얘는 의문 부사라고 해서 부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뒤에 완전한 절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렇게 일형식 문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의문 형용사 같은 게 오게 되면 구조적으로 의문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명사가 따라 붙는 성격이 있고요.
이만큼을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비로소 나머지 성분만 따져보자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명사 앞에 온다라는 거지. 이거를요, 이 의문 형용사 후수만 빼버리고 car, the man will buy를 완전하다고 볼지 불완전하다고 볼지를 따져버리면 되게 복잡해져요. 이거는 완전하다고 보기에도 무리수가 있고 그렇다고 불완전하다고 보기에 또 목적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막 정신이 없거든. 심플하게 의문 형용사는 지가 수식해주는 명사를 한꺼번에 봤을 때 그걸 빼고 난 나머지는 여전히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구조적 역할로 푼다고 합니다. 의문 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이니까 대명사 하나 빠지게 되는 거고, 의문 부사는 부사 역할이니까 완전한 절이 오는 거고요. 의문 형용사는 형용사 역할이니까 바로 뒤에 명사가 붙어서 덩어리로 행동하게 되는 거고, 그게 빠져나갔을 때는 여전히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구조적 분석으로 안 풀리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en하고 where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얘네 둘 중에 뭐 집어넣어야 하는 문제 나오면 이번 달의 마지막 주라는 게 어떤 시간의 개념이니까 그럼 when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 풀리게 되는 거고요. 제가요, 이게 조금 여유를 두면서 무슨 얘기를 꺼낼 때는 표정이 되게 자연스러워지다가 강의할 때는 막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또 표정이 막 썩어요. 표정이 되게 이렇게 잘 웃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게 참 안 좋더라고. 평생 살아가면서 내 성격에도 문제가 있고 성격 문제 있다기보다는 제 평상시 성격이 이렇게 막 많이 웃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중을 막 하는 스타일이라서 강의에 녹아나는 거지. 그냥 콕 찔러도 잘 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항상 표정이 더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하다가 막 지금 또 되게 집중하니까 표정 좀 안 좋아지잖아. 그런 건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넘어가야 돼. 내 표정 보고 못 듣게 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야. 자, 이잘 보세요. 요것도 그래서 구조적 분석 얘기할 때는 하여튼 문법적으로는 지금 둘 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해석을 했을 때 어떤 장소냐 시간이냐 이런 걸 따져서 풀어야 되는 거죠. what과 which도 마찬가지예요. what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놨는데 뭐 what은 일단 사물, who나 whom은 사람 이런 것도 의미 구분으로 풀 수 있는 거고 또 what은 막연하지만 which는 꼭 선택사항이 있을 때 쓰는 개념이 된다. 물론 which는 사람 다 가리키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나오는 위치는 이제 다른 거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거 관계 대명사 위치 아니에요. 공식 명칭 얘기했어. 의문 형용사 출신의 명사죠. 의문 대명사나 형용사 출신의 명사를 접속사예요. 해석 한번 해볼게. 세 개의 제안서 중에서 벌써 선택사항이 있죠.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이거 중에 골라라 이런 거지. 오늘 제출된 세 개의 제안서 중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which라는 것은 which proposal의 줄임말, which one의 줄임말이죠. 어떤 것이 가장 잘, 이거 부사예요. 가장 잘 수스 맞춰주는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맞춰주는지를 알아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which가 들어오게 돼요. 이 자리에 what을 쓰면은 어색한 거죠. 왜냐면 앞에서 세 개라고 딱 무엇을 박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What need to be done right away.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 고객 불평등을 다루는 것이다. 애초부터 자 여기 해야 할 두 가지 것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으면 위치로 가야 돼요. 애초부터 두 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막연한 거잖아. 그래서 what이 답이 되는 그런 거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단원이 좀 어려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또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해요. 디터민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삼형식 동사잖아. 그지? 삼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부사절 접속사가 오게 되면 목적어가 아니고 부사로 싹 다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껴지고 what은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뭐 whether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 주로 되고요. 저 부사절도 가끔씩 돼요. 근데 지금은 명사절 자리니까 그럼 두 개 차이는 뒤에 or 이런 게 그럼 게임 끝나네. 너무 쉽다. 그래서는 whether가 답이 되고 혹시 이게 없었다 할지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 올 게 다 와 있으니 어차피 what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기 중에 대시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앞에 이제 동사를 보고 determine이 뭐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결정하다 뭐 이렇게
불확정적인 느낌을 줬으니 그럼 왜 더겠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토익 시험에서는 were 쪽을 던져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한 문제 또 풀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계열인데 determine 나오고 이것도 그러면 뭔가 명사절이 와야 되는 상황에서 얘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불완전해요. 지금 주어가 없어요. 그 보기 중에 주어와 이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를 지워보면 됐다면 완전해야 됩니다. 주어 동사 제대로 있어야죠. did는 접속사도 아니라서 탈락이에요. whose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 그러면 뭐 이것은 what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고 벌써 문법적으로 맞고요. what을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니까 무엇이 다리로 하여금 크랙을 발전시키는 것을 야기시켰는데 크랙이 금이야 금. in its structure 구조물에 금 틀어진 이 틀어진 금 같은 것을 이렇게 개발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 생기도록 그렇게 야기시켰는지를 결정을 하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아주 working hard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강남 파고다 맞춤 토익 제가 꾸리고 있는 브랜드 이름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신화공 850 단기 완성 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